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그 의미에 걸맞게 모두가 사랑과 따뜻함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우울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정도가 다를 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있었던 그 가정폭력 사건 사고를 보면서 심리상담가이자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심리테라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배영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지난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갈게요, 회장님. 네네. 이게 지금 뭐 내용이 좀 무거워가지고 일단 지난 6월이었어요. 천안시의 그 한 아파트에서 9살 아기가 7시간 넘게 그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중에 그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로 네.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동 학대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실제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일어났던 건가요, 회장님? 네, 우리 천안 사건은 우리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죠. 네. 특히 160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아이를 누르고 이런 했던 사건은 아마 전 국민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사례가 24,600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예? 아동 하루로 학대 따지면- 사건이 만 건도 뭐 이렇게 많습니까? 2만 몇 건이요? 그렇죠. 예, 한 해 동안에 하루 참. 평균에 60여 건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시 최근에 올해 통계를 보면 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그 서울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768건에 달합니다. 서울만. 예, 서울만 따져 보더라도요. 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월 평균 307건에 비해서 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지난해 수준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군요. 이 코로나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건이 밝혀진 사건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나게 또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교사 등 이런 사람들 온라인 수업이 되잖아요. 예, 예. 이런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적어진 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은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은데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 모두가 그 정신적으로 지칠 때는 이 마음의 여유가 더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또 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건네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네네.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요. 네. 친모라든지 이런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수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왜 아동학대가 정말 많이 발생할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교육의 부재, 이게 학대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요. 부모 스스로가 이 화를 못 다스리고 부모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부모 스스로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아기를 그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말로도 폭행하고 그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네. 어른이. 이게 그렇죠. 부모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예, 예.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집에 주로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부모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강하게 자녀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가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가 꼭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애한테 소리도 지르고 한다. 자기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아이가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상담 대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담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부모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이렇게 상담받으러 왔다가 상담 끝날 무렵에는 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반성하면서 깨닫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깨닫고 가는 부모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전에 이거는 조금 놀랄 만한 사례인데요. 아이가 너무 무기력하고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뭐 공부 조금 안 하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상담을 쭉 진행하는데 어느 날 아이 상담을 이제 하는데 애가 와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제 엄마가 자기하고 같이 죽자고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부엌 칼을 들고 와서 아이고, 그거를 갖고 서로 같이 죽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너무 끔찍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제 돌려보내고 엄마를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그날은 자기가 아이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받았을 상처는 어마하게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저는 제가 지금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거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부모가. 그렇죠. 예. 아니 무슨 뭐 고등학교 입시생이나 뭐 이렇게 애기들이 좀 고학년이 돼가지고 그런 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애기가 뭐를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 칼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네, 그래서 부모가 일단 자기 치유,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우울에 빠져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점검이 돼야 자녀한테 그거를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정신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부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또 요새 이혼 사유 1위 아니면 2위가 가정 폭력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좀 부부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주로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외부 활동이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붙어 있는 사람, 이 부부죠, 부부. 그렇죠. 이 부부 관계가 개선이 돼야만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데, 부부 관계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뭐 서로 부부들이 계속 이렇게 안 싸우고 서로 이렇게 그냥 뭐 다정하게만 지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서로 우리가 말만 하면은 싸우니까
우리 그냥 서로 집에 들어가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아, 네. 아예 네. 이제 너무 관계가 심해지면 네.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부는요,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면, 네. 부부 관계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핵심 요소. 예, 부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 대화가 중요해. 그래서, 예, 서로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가 있을 때 또는 서로 1시간 정도라도 부부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순도순 하는 가정은 절대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참 예, 그게 되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실제로 부부들은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육체적으로 멀리하거나 무관심하면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들이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부부 사이 행복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폭력 사례들도 많이 상담이 옵니까, 회장님? 아, 예, 특히 많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요, 매년에 이 112로 신고하는 건수가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40여 년간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그 남편을 살해한 60대 주부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가정 폭력도 이게 좀 심각합니다. 네. 그 사건이 또 큰 충격을 줘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받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예. 결국은 이 가정폭력이 발생된 여러 가지 원인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정상 참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2배 이상 증가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담 전화라든지 문의가 약 2.6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이제 이 봉쇄를 했을 때 42%, 또 두 번째 봉쇄에서 15%.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정폭력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묶이게 됐을 때, 그렇죠, 가정 내에 있게 됐을 때 훨씬 더 이 폭력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회장님, 이배영 회장님, 네네. 폭력 건수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보통 이제 남편이 먼저 이렇게 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이게 보면은. 그렇죠. 대다수의 이제 상당수는 이제 남편에 의한 범죄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도 이제 남편을 때리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요즘 그것도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제가 제가 맞으셨어요? 아니요. 제가라고 하시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맞았다는 게 이배영 아니라요. 회장님. 예. 예. 제가 상담한 건수는 예.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한 케이스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분이셨어요. 의사분이셨는데 이제 체구라든지 이런 게 좀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성에 의한 아내에 의한 가정폭력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아내가 심각하게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심리적으로 종속이 생기고 또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것도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분은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분한테? 네네. 실제로 많이 맞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심리적으로 종속이 되고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폭력은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또 여성에 의한 폭력도 있다. 근데 이제 꼭 보통 이제 남성분들에 의한 폭행이 많죠. 많기야. 예.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장님, 네. 올바른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 좀 우리 부부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네. 저는 항상 황금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황금 비율. 부부 사이
예,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의 비율이 있을 때 5대1 법칙을 지켜라. 5대 1. 그래서 예, 5번 좋은 얘기해주고 한 번만 비판해라. 아, 5번.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가요. 한 번 좋은 얘기 해줄까 말까 하고 진짜 5번 아주 비판적인 이거 저 얘기 그때 하는 거예요. 이배용 회장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5대1 제가 법칙. 그때도 한번 5대1 법칙을 얘기했었고요. 예. 두 번째 대화할 때 부부 사이가 이제 하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예, 사실 대화법을 해야 돼요. 아니 항상 뭐 우리는 저 대화를 뭐 가짜 대화법이 있습니까? 이 사실 대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늦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예정된 시간보다 뭐 남편이 늦었다, 아내가 늦었다 할 때, 당신은 또 왜 약속을 안 지키고 늦었어? 제대로 좀 해. 막 이렇게 비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었네. 내가 궁금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 벌써부터 간지러운데. 좀 간지럽죠. 그러니까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부분 말을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갑자기 그렇게 아내분이 얘기하기도 간지러울 것 같고 차라리 아이고 아주 그냥 제대로 늦었네. 아이고 좋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칭찬 옆으로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요게요. 제가 네. 이렇게 부부들이 보면은 좀 간지러워서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훈련이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화 연습을 노력해야 돼요. 이 대화를 스킬이에요. 스킬. 그러니까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장인 정신을 갖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5대1 법칙 말씀하실 때 네네. 5번 칭찬하고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저 안 좋은 소리 조금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나도 한번 뭐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네. 5번을 칭찬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간지러운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한다라고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간단 평상시하고 똑같은 아침밥이고 똑같은 저녁밥인데 아니 자기야 이거 반찬이 이거 찌개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런 것도 좀 간지러울 것 같고 아니면은 근데 저는 지금 예, 말씀하시는데 너무 듣기 좋은데요. 그래요? 예, 그럼요. 이 남편들이 왜 요즘 기운이 없느냐. 기운이 없다고요? 예, 약간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가장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죠. 예, 아내 이런 뭔가 인정해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해줄 때 남편들이 기운을 얻고 또 하나는요. 진짜 그렇네. 꼭 기억해야 될 게 자뻑 시 100% 인정을 잘해줘야 돼요. 자폭할 때? 자뻑. 자뻑? 남편들이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어때 자기야 나 잘했지? 이 정도면 됐지? 예. 이랬을 때 꼭 어떤 얘기가 오가냐. 맞아 우리 자기는 이런 것도 잘해. 역시 뭐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커플이나 부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유 그만해 또 깝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깝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뭔가 기분 좋을 때 확 띄워주고 또 서로 기분이 나쁠 때는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대화에서 걸림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화에서. 그렇다고 대화를 또 안 하면은 또 문제 불화가 생겨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대화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화도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거 교육 받아야겠네 우리가. 예? 예, 이건 스킬입니다. 이 대화는 예. 스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바뀌면 상대방이 달라지죠. 특히 자녀와의 대화, 남편과의 대화, 아내와의 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바꿔줘서 자녀들과 또는 남편,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면 이 가정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데 또 요즘에 또 그 자제분들, 학생들 보면은 엄마 아빠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컴퓨터에만 앉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이나 하다가 바로 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야, 좀 저기 아빠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무슨 대화를 해요, 아빠하고. 아니 뭐 벌써부터 이렇게 욱박을 지르냐. 아니 나는 아빠하고 대화할 거 없어. 아니 요새 공부 잘해? 아니 잘하고 있죠. 학교 다니는데
너 왜 이렇게 욱박질러? 하면서 또 이상해지잖아요. 또 집안 분위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그거를 아빠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형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육 선생님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 얘기는 학생들, 네. 자제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저는. 예? 네. 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좀 해줘야 돼.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서 얼마나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질문하면은 좀 깍듯하게 받아줘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 어머니 아버지 저기 구석에 가서 우셔. 이렇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 네. 응?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떤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 칭찬하기 숙제를 내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학교 아주 좋네요. 예,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효율적인 관점에서 예.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칭찬해주기, 넥타이를 맸을 때, 우리 아빠 오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멋있어. 이런 표현을 좀 가정 내에서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 이배영 회장님하고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자주 뵙잖아요,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잡고 회장님께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도 교육받고 또 어린 학생들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저 성탄절에 어디 밖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요, 회장님. 조용하게 네네. 댁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죠. 예, 아무튼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이었습니다.